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철학자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한국 출신으로 독일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철학자, 바로 한병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루 종일 쉬었는데도 피곤합니다. 은퇴해서 할 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생산적으로 시간을 써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병철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고. 타인이 강요하는 억압보다 스스로에게 가하는 긍정의 압박이 더 깊은 피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누군가가 강요했습니다. 이걸 해라, 저걸 하지 마라. 억압적이었지만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자유롭다. 당신의 선택이다. 겉보기엔 자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에게 더 가혹해집니다. 타인이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채찍질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병철이 말하는 성과사회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병철의 피로사회를 통해 왜 현대인이 이렇게 피곤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쉼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병철, 고려대에서 독일로. 한병철은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처음부터 철학을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배운 것이죠. 그런데 1980년대 한병철은 인생의 큰 결단을 내립니다. 독일로 건너가 철학을 공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와 뮌헨 대학교에서 철학, 동문화, 가톨릭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한병철은 한국의 유교 전통, 불교 사상, 그리고 서양의 현대 철학을 모두 섭렵했다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특한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1994년 하이데거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00년에는 스위스 바제 대학에서 데리다에 관한 논문으로 교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독일과 스위스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으며 카르스루의 조형예술대학교를 거쳐 베를린 예술대학교 철학문화학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독일어로 저술 활동을 하며 그의 책들은 전 세계 3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2010년 출간된 피로사회는 독일 철학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불과 100페이지 남짓한 얇은 책이었지만 현대사회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철학자가 독일어로 쓴 책이 전 세계 지식인들의 필독서가 된 것입니다. 한병철의 특징은 문체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철학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짧고 명료한 문장으로 마치 시처럼 아름답게 씁니다. 그래서 전문 철학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사상 1. 성과사회의 함정. 한병철은 현대사회를 성과사회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규율사회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규율사회란 무엇이었을까요? 20세기 중반까지 사회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으로 작동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억압적이었지만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사회가 변했습니다. 해야 한다가 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자유롭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겉보기엔 해방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유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한병철은 경고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라고. 그는 이것을 긍정성의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Yes, you can.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다는 말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압박을 만듭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그것은 나의 무능이고 나태입니다. 과거에는 못하게 한다는 외부의 억압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다는 내면의 강박이 문제입니다. 과거의 적은 밖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적은 나 자신입니다.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이 전환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해. 더 생산적이어야 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은퇴한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과 주체입니다. 타인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주체. 자발적으로 자신을 착취하는 주체.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만성적인 피로입니다. 핵심 사상이 자기 착취하는 현대인. 한병철은 우울증, 번아웃, 과로사 같은 현대의 질병들이 모두 성과사회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규율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질병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염병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세균. 그래서 규율 사회는 외부를 차단하고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질병은 다릅니다. 우울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나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번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너무 열심히 해서 탈진하는 것입니다. 한병철은 이것을 자기 착취라고 부릅니다. 착취라고 하면 보통 남이 나를 착취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과사회에서는 내가 나를 착취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자유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점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선택한다. 나는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티태스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현대인의 능력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병철은 이것을 비판합니다. 그는 멀티태스킹을 야생동물의 주의력이라고 부릅니다. 야생동물은 항상 주변을 경계하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의식해야 합니다. 포식자가 올까봐, 먹이가 나타날까봐 끊임없이 긴장하고 산만합니다. 반대로 깊은 사유와 창조는 깊은 주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하는 능력, 명상하듯이 깊이 파고드는 능력. 하지만 성과사회는 이런 깊은 주의력을 파괴합니다. 현대인은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잠깐의 빈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이것이 바로 과잉금정의 결과입니다. 항상 뭔가 해야 하고 생산적이어야 하고 활동적이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탈진, 번아웃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피로. 한병철은 이것을 피로사회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핵심 사상 3. 진정한 쉼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병철은 진정한 쉼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쉼과 게으름은 다릅니다. 현대사회는 이 둘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게으른 것, 나태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병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고귀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를 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산적이지 않아도 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한병철은 깊은 주의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하는 능력. 빠르게 많은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깊이 음미하는 능력. 그는 명상적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존재하는 시간. 무언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시간. 이런 시간 속에서만 진정한 쉼이 가능합니다. 한병철의 다른 책 시간의 향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향기는 느리다. 향기를 시각적 이미지처럼 빠르게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빠르게 소비되는 시간은 그가 말하는 향기 없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는 덧붙입니다. 정신이 가만히 서 있을 때, 정신이 자기 안에 편안히 머무를 때 좋은 시간이 생겨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아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느 것도 음미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머무름 속에 있습니다. 한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맛을 음미하듯이 향기를 맡듯이 삶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한병철이 말하는 쉼의 본질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런 쉼이 더욱 중요합니다. 더 이상 성과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디지털 시대의 투명성과 피로. 한병철은 투명사회라는 책에서 디지털 시대의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합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자신을 전시하고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SNS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에 갔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겉보기엔 소통과 공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병철은 이것을 전시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 좋아요와 댓글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성과주의라는 점입니다. SNS에서 나는 나의 브랜드가 됩니다. 나를 마케팅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팔로워 수, 좋아요 수가 나의 성과가 됩니다. 한병철은 비밀과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투명한 사회는 사실 감시 사회입니다.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고 스스로도 자신을 감시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SNS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손주 사진도 올리고 여행 사진도 올리고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문해 보십시오. 왜 나는 이것을 올리는가? 진심으로 공유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한병철은 디지털 디톡스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정보, 끊임없는 소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는 고독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은 시간. 이런 시간 속에서만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투명 사회는 모든 것을 밝게 비춥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없는 삶은 평면적입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비밀이 있어야 깊이가 생깁니다. 숨겨진 것이 있어야 신비가 생깁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지혜. 한병철의 철학은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과를 내고 인정받고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역할이 사라집니다. 성과를 낼 곳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혼란을 느낍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아무것도 안 하면 무가치한 것 아닐까? 평생 성과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성과 없이 사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병철이 피로사회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노년은 오히려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면 됩니다. 한병철은 관조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관조란 무엇일까요? 아무 목적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꽃을 보되 사진을 찍거나 SNS에 올리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꽃 그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손주와 놀아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적이어야 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한병철은 사색의 시간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산책하면서 그저 걷는 것을 느끼는 시간, 차를 마시면서 그 맛과 향을 음미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쓸모없어 보입니까? 생산적이지 않아 보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존재, 효율이 아니라 의미, 빠름이 아니라 깊이. 노년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빠르게 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아니,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것이 허락되는 시간, 그것이 노년입니다. 성과가 아닌 존재로 살기. 오늘 우리는 한병철의 피로사회를 통해 현대사회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과주의, 자기착취, 끊임없는 피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진정한 쉼. 여러분께 오늘의 실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30분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TV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그저 앉아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십시오. 그 불편함을 관찰하십시오. 둘째, 일주일에 하루는 SNS 안 하는 날을 정하십시오. 올리지도 말고 보지도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삶에만 집중하십시오. 셋째,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오늘 나는 무엇을 누릴 것인가. 성과가 아니라 경험, 효율이 아니라 음미.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성과사회의 주체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고 진단합니다. 스스로를 착취하면서도 그것이 자유라고 믿는 존재. 이 역설을 깨닫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의 향기를 통해 이렇게 권합니다. 정신이 가만히 서 있을 때, 정신이 자기 안에 편안히 머무를 때 좋은 시간이 생겨난다. 멈추는 것, 머무는 것. 그것이 시간의 향기를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성과가 아닌 존재로, 빠름이 아닌 깊이로, 피로가 아닌 평화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 한병철의 피로사회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보다 좋은 영상을 위한 밑거름입니다.